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죠.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해온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인증 방식이 앞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공인인증서가 외국인들도 참 국내 모든 것들이 빠른데 이거 하나는 참 어렵다라는 비난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고 또 프로그램 충돌을 막으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 계속 설치해야 되니까 불편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선택을 하면 아무도 공인인증서 제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4천만 명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아무리 쉬워도 또 다시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인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더 편한 방법도 있고 공인인증서라는 게 또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지 않아도 3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해킹이나 이상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인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고 하니까요. 공인인증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분은 또 그게 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오는 1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인인증서로 계속 유지하실 분들은 유지하셔도 되고요. 11월부터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뱅크사인 이런 지문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 비밀번호로 하거나 패턴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시려면 올 11월부터 갈아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인인증서 폐지하고 설마 더 귀찮은 인증 방식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문, 비밀번호 이런 것들로 간편하게 바뀌긴 하는데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지문이 잘 인증이 안 되더라. 이 내 엄지가 점점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지문 인식이 얼마나 잘 될지는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체 인식은 좀 앞으로도 혼란이 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지문으로 하는 거 사용하는데 되게 편하던데요? 그러세요? 저는 이 엄지가 간혹 가다가 잘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3번 정도 이게 틀리면 바로 락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턴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그 패턴도 사실 매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LG전자가 TV 생산은 구미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년 전에 국내 TV 생산을 베트남 쪽으로 옮겼었잖아요. 근데 LG전자도요, 이제 경북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TV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구미 산업장의 생산 라인 6개 가운데 2개만 이르면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가격 경쟁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성이나 LG전자가 TV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중국이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프리미엄 라인급은 우리나라가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 저가 경쟁에서 밀리기 어렵다. 해서 LG전자도 좀 더 인건비가 싼 인도네시아로 옮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제 옮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일자리는 좀 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구미에 있던 인력들은 대신 다른 생산 라인으로 옮겨진다고 하니까요. 해고나 일자리를 잃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자기 동네로 와라. 네. 또 밖에 나가는 업체들도 국내로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밖으로 더 나가는 것 같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인도네시아 임금이 우리나라 15%에서 20%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금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비해서는 턱없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고 있지만 예. 이 사실 품질도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생산 단가가 올려져도 일단 국내에서 생산하자 해서 지금 모두 다 리쇼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었던 공장들을 다 국내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LG전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성 시절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줘서 이렇게 기업이 성장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어떤 그런 베네핏, 그러니까 이점도 분명히 전 세계 시장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의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를 봤을 때 국내 생산을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예. 시장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임금이 우리나라의 15에서 20% 수준밖에 안 된다. 네. 뭐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구미가 땡길 수도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임금보다 더 싼 임금이 사실은 있어요. 어딘가요? 개성공단이라고. 아, 예. 훨씬 더 싼 임금인데 또 네. 개성공단은 물류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인도네시아는 맞습니다. 물류비가 굉장히 예. 많이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네. 예, 언제 열릴지 알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LG전자가 LG전자가 아니라 LG화학이죠. 계열사가 최근에 인도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있어서 12명이 사망하고 1,000명 정도가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요. 인도 정부에 우리는 LG화학 측이 한 80억 원 정도를 배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인 경우에는 사실 외국의 그 규제가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예. 이 해외 공장 기지를 계속 두는 것도 사실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 한때 우리 기업체에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의 오락가락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 때문에 네. 유턴하는 기업도 지금 상당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자국 보호 정책이 지금 뭐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후로 계속 전 세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까지 한국 그 공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지는 사실 예.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당장은 임금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예. 국내 생산을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조금 위기인 LG 구광모 회장이 직접 공장을 찾았네요. 대상 공장. 예. 여기서 사고가 났죠. 예, 구광모 회장이 사실 차세대 리더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2018년 6월 말에 이 구광모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아버지 별세로 지금 4세대 리더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어제 헬기를 타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열흘 전에 인도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고요. 바로 또 충남 서산에서 또 이런 사망 사건까지 있으면서 이 LG 내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에 대한 제스처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 사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총수가 나서서 사과하는 거는 좀 드문 일이거든요. 예. 그 LG화학 대상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회장이 직접 나서 내려갔다. 한 가지 또 논란은 LG화학에서 그 사고 났던 인도에 그 스티렌이라는 물질이 사실은 그게 폭발이 돼서 사고 난 건데 예. 그거를 인도 정부가 모두 한국으로 옮기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그걸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미국이 가장 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백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초고속 작전이라는 이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정부, 민간, 제약사, 이 군이 다 모두 합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제약회사 임원 출신을 좀 스카웃을 해서 예. 이 수장으로 앉혔는데요. 문제는 그 수장으로 앉힌 그 인물이
어떤 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15만 주나 가지고 있는데 예. 그 회사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예. 모더나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을 한 항체가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이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오르고 다 올랐죠. 예, 해당 뭐 기업은 20% 넘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시작할 때는 2,000포인트 넘게 시작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사실 관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백신이 개발되느냐 아니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스탯이라는 미국의 언론사가 이 의료 전문지인데요. 이번에 모더나가 발표한 게 좀 의구심이 지금 제기가 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입증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부실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다시 또 모더나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빠르게 한다고 해도 내년 1월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년 1월까지 3억 명한테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좀 더 거치고 나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사실 이 백신 자체가 효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도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 뭐 4개 업체가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 백신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WHO에 그 공격을 했잖아요. 중국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중국이 좌우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백신을 놓고 지금 개발에 굉장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지금 옥스퍼드 제너 연구소에서 지금 임상 1단계를 오늘 9월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GSK라는 제약사랑 프랑스의 사노피라는 제약사가 손을 잡고요. 지금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의 화이자라는 제약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는 곳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 백신을 배포하는 것을 좀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독일에서는 1 이상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제일 빠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도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 이상 뭐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허가만 나온 상태니까. 네, 약간 뜬구름 잡는 분위기도 합니다. 예. 코로나19 방역에 제일 앞에 있다. 1등이다. 이런 말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백신 개발 성공하면 또 한번 전 세계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K-바이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을 시작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SK바이오나 그다음에 GC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K-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별로 지금 개발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과 같이 공동 연구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지금 셀트리온은 최근에 중화능력 검증에서 최종의 항체 후보군 38개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발표도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도된 바로는 셀트리온이 좀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투자 기관들이 바라보는 백신은 어떻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신 개발에는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미국이 바로 이렇게 백신 개발에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요. 점점 세계 투자 기관들이 전망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가을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나온 6개 임상 시험이 성공했고 또 그다음에 대량 생산의 능력을 계속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르면 올 가을쯤에는 첫 번째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 화이자, 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너카, 그러니까 사실 다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의 그런 후보를 꼽으면서 지금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 증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2,0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예. 2,000포인트 넘은 게 이제 3월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개미 투자, 오늘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개미들이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1,400에서 지금 2,000을 갔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S&P 지수도 지금 20% 정도, 30% 정도 이상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가 사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사실 보는 것도 비난 여론이 있는 게 개인 투자자도 왜 개미냐, 우리도 제대로 된 투자자다 예. 해서 이 단어 자체가 요즘은 좀 금기시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어떤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제는 이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뭐 단지 몇백만 원이 아니라 예. 수십억 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의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방어를 잘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 생산 재개나 활동 재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예.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외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을 개미들이 다 사들였었는데 네. 뭐 오늘은 또 외국인도 많이 샀더라고요. 예. 그 앞으로는 더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다시 확진자가 확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국가로 뽑히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재감염 여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명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서 이제 뭐 리쇼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일각에 서 있는데 좀 당장은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를 좀 유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보인다면 충분히 외국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3014님 택시기사입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승객분들 택시 타실 때 마스크 꼭 써주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통화나 대화도 자제했으면 합니다. 예, 3014님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옵니다.